올해도 할리우드의 트렌드는 전혀 변할 기미가 없는 건지 여전히 오리지널 영화는 뒷전이 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SF 작가 중 한 명인 H.G. 웰스가 1897년에 쓴 소설을 모태로 한 인비저블 맨이 개봉했습니다. 웰스의 소설 중에는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옮긴 작품이 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명인간으로 잘 알려진 인비저블 맨은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로 수차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우려먹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남을 만도 했으나 이번에도 막상 보고 나니 도리어 좋은 작가와 감독을 만난 덕분에 고작 $700만 라는 초저예산으로 이런 영화를 완성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당초에 인비저블 맨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일명 유니버설 몬스터 유니버스 또는 다크 유니버스에 속하는 영화 중 하나로 기획됐습니다. 마블의 성공을 흠모하던 유니버설 픽처스가 수십 년 전에 큰 재미를 봤던 공포 영화들을 부활시켜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야심차게 포문을 열었던 첫 번째 영화인 미라가 망하면서 졸지에 백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인비저블 맨의 주연은 조니 뎁으로 이미 낙점까지 된 상태였다가 모두 취소됐고 대신에 우선은 각 캐릭터의 단독 영화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각본과 연출을 리워넬에게 맡겼죠. 사실 제가 인비저블 맨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리워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우와 인시디어스 같은 공포 영화에서 제임스 완 감독과 함께했던 배우 겸 작가입니다. 나중에는 인시디어스 3를 통해 감독으로도 데뷔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더니 재작년에 개봉했던 업그레이드로 일치월장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바람에 인비저블 맨도 기대하게 됐었고 다행히 리워넬은 제 기대에 부응하고도 남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임스 완처럼 가성비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리우드에서 이 돈으로 이렇게 연출한다면 제작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안달일 겁니다. 더군다나 SF와 액션을 버무렸던 업그레이드에 이어 인비저블 맨은 흥미진진하고 통찰력 있는 각본으로 SF 기반의 공포 영화를 가미했으니 더할 나위가 없죠. 제 또래들 중에는 투명인간이 나오는 영화라고 하면 10중 8구 폴 버벤 감독의 할로우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로우맨은 비록 소설을 원작으로 삼진 않으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절박했던 주인공이 기어코 투명인간으로 변하면서 점차 광기에 사로잡힌다는 내용은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비저블 맨에 와서 달라진 것 중 하나인데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자친구를 지독하게 통제하면서 폭력도 서슴없이 가하던 소시오패스가 끝내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면서 투명인간이 되어서까지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여자친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까지 보면 막말로 개또라입니다. 이렇게 원작이나 다른 영화에서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의식이 과학을 통해 점차 발현되거나 촉발되는 데 반해 인비저블 맨에서는 과학이 광기를 극한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다뤄지는 건 어쩌면 과거와 달리 우린 이미 과학이 준 문명의 이기와 한몸이 된 채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걸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고 간에 시도 때도 없이 악플을 달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인간들과 비유하면 적당할까요? 그리고 할로우맨만 하더라도 웰스의 소설과 엇비슷하게 몸에 약물을 주입해 투명인간이 된다는 설정이었으나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개봉한 인비저블 맨의 투명인간은 개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자세한 건 생략하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투명인간은 몇십 년 내에 실제로 구현이 가능해 보일 정도로 현실성이 높게 다가온다는 것도 섬뜩합니다. I'll explain later. Just go, Emily. Go.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명인간이 되는 남자가 원래 미친놈이었다는 걸로 인해 인비저블 맨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투명인간이 아닌 그의 여자친구가 주인공이고 이 여자친구는 오랜 시간 학대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 견디다 못한 여자친구가 간신히 탈출해 숨어 지낸다는 걸로 시작하죠. 이것 때문에 인비저블 맨은 페미니즘이 강하게 도래한 현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각색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래전에 거의 똑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1991년에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적과의 동침이란 영화인데 투명인간을 제외한 기본적인 뼈대는 거의 동일해서 저처럼 예고편을 보자마자 떠올랐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비저블맨은 투명인간이라는 소재를 적과의 동침에 적절하게 융화시켜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표절 내지는 독창성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으나 인비저블맨은 리워넬의 연출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아깝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리워넬은 자신의 영화에 담긴 두 가지 소재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자극 일변도와 현란한 편집을 배제하면서도 느리고 정직한 템포만으로 관객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데 성공합니다. 어쩌면 공포 영화에서는 도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투명인간의 실체까지 최대한 늦게 노출하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신경쇠약에 가까운 증상까지 고스란히 재현하죠.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촬영입니다. 인비저블맨은 마치 얼마 전에 개봉한 1917이 그랬던 것처럼 주인공이 집을 탈출하려는 대목에서부터 관객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두고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불안을 점진적으로 가중시켜 나갑니다. 그 일환에서 종종 의도적으로 남겨둔 빈 공간을 매우 영리하게 이용하는 걸 보면서 놀랐었는데 이건 존재를 부재로 전하는 아이러니와 더불어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났다고 한들 오랫동안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의 심리 상태, 즉 후유증이 어떤지를 묘사하는 방식에서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덕분에 이 영화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죠. Only thing more brilliant than inventing something that makes you invisible is not inventing it, but making you think he did. 반대로 보면 그런 느린 호흡 때문에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이실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장르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영화가 관객의 눈길을 잡아두기 위해 초지일관 질주하는 형식으로 제작된다는 면에서 인비저블맨은 트렌드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를 보면 클래시컬하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렇다고 전개가 느린 건 아닙니다. 사건을 기준으로 전개가 느린 거랑 호흡이 느린 건 엄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일주일 먼저 개봉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인비저블맨과 정반대로 전개가 느린 대신 호흡이 빠릅니다. 어차피 각 영화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니 절대적으로 어떤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긴 힘드니까 언제나처럼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인비저블맨을 보실 때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인 영문인지 기초적인 부분에서 개연성을 상실하는 게 몇 번 있어서 거슬리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각본이 연출과 맞물려 소재를 아주 잘 살린 것과 더불어 엘리자베스 모스의 연기도 훌륭해서 저는 만족도가 큰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할리우드에서 이 돈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결말은 사이다를 간절하게 마시고 싶을 만큼 끝내주니까 나중에 집에서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et me help you. You can't help me.